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추적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북핵 위협 등 한반도 현안과 미국, 일본과의 협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일각에서 나온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윤 대통령은 또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엄중해지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반도체와 우주과학기술, 첨단 바이오 산업 등 상호 보완할 경제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도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대선 출마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징용문제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교체 등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외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방치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5일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는 복합위기 시대에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안보 협력은 양국 신뢰 관계가 복원돼가는 과정에서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미한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도발에 대비한 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수도방위 사령부 벙커와 한미 연합군 사령부 전시 지휘소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와 실전적 연습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럴 때일수록 연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공군은 자유의 방패 훈련과 연계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주요 전투 비행부대에서 전시작전 지속 능력 강화를 위한 주야간 지속 출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F-35A, F-15K 등 주력 전투기들이 36시간 연속 출격해 전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항공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유럽의회에서 북한인권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 소속 의원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증언들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탈북자 증언을 포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정광일 노채인 대표는 북한에서 겪은 참혹한 구금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1999년 간첩 혐의로 회령 보위부에서 9개월 동안 고문당하면서 체중이 35kg까지 줄었던 정 대표는 가혹한 고문 때문에 거짓으로 자백을 하고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3년간 강제 수용돼 겪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많은 수감자들이 있었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금은 수감자들 상태가 완전히 몰골이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 관리하는 사람들 자체가 너희는 인간이 아니고 반동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식량 공급을 안 합니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탈북민 2명도 증언에 나서 함경북도 전거리 단련대와 교화소에서 참혹하게 당했던 인권 침해를 증언했습니다. 수감자가 죽으면 소달부지에 실어서 불망사라는 곳으로 옮겨졌고 또 너무 많이 죽어서 일주일 동안 시체를 모아놓고 일주일마다 큰 새 통에 넣고 불태워서 태워 죽었습니다. 또 죽어도 가족한테 알려주지 않았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주최한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 의원들은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실태가 여전히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미힐 호회빈 의원은 북한이 정권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Over the years, through testimonies of North Korean refugees, of NGOs such as HRNK, we have come to know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thrives largely on suppressing its own people through forced labor, through slave labor. And this is something that has come out more and more.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은 탈북민들의 증언은 일상적인 외교적, 정치적 토론을 훨씬 뛰어넘은 북한의 실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the very thing we are meant to defend as European Union, as the free world. It's human dignity, it's individual freedom, and this is what is tortured there. Physically. 만들 의원은 특히 탈북민들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적 논의로 이어진다면서 유럽의회 차원에서도 이날 증언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서 방수 상태와 구호 장비 미비 등 결함이 발견돼 정선 조치됐습니다. 북한 선박에 대한 중국 항만 당국의 안전 검사가 2년 만에 재개되자마자 문제 선박으로 분류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선적의 리나호가 10일 중국 난진항에서 실시된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선, 즉 출항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즉 도쿄 MOU 자료에 따르면 리나호는 중국 항만당국으로부터 방수 상태와 긴급 구호장치, 인명 구호 장비 미비 등 총 4건의 결함을 지적받고 13일까지 난진항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BOA는 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북한 선박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초까지 단 한 척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직후 해외 운항을 중단했던 북한 선박이 2021년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지난해에는 하루 수십 척이 중국 항구에서 발견됐지만 유독 북한 선박에만 안전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주목됐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항만국 통제위원회 회원국 항구는 무작위로 검사 대상 선박을 고르지만 다른 나라 선박들에 대한 검사는 활발히 이뤄지는 반면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아 중국의 고의 회피 의혹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총 275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제재 이후 시점인 2019년에는 51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에도 13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 2년 만인 10일 북한 선박이 검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2년 만에 리나호가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올해 다른 북한 선박들에 대해서도 검사가 실시될지 주목됩니다. 북한 선박은 대부분 건조된 지 30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나라 선박보다 검사를 더 자주 받아왔으며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결함 발견율과
정선 비율을 보여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방한 중인 카이사우어 핀란드 외교부 외교안보정책 차관보와 만나 북한 등 한반도 현안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15일 만남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 실태를 공유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IT 강국인 핀란드와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사우어 차관보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미국과 유럽의 보안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방식의 사이버 해킹 공격을 펼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가 밝혔습니다. 맨디언트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스파이 조직 UNC 2970을 지난해 6월부터 추적해왔다며 최근 채용 공고를 사칭한 이메일 해킹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UNC 2970은 사진과 경력, 역량 등의 정보를 정교하게 조작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용자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링크드인 계정들을 관리했으며 이를 이용해 잠재적 피해자들과 관계를 이어가며 이메일 등으로 악성 코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디언트는 해당 악성 코드에는 트로이 복마의 변형 파일이 삽입돼 파일을 실행하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가동되도록 설계됐다면서 새로 발견된 해킹 방식은 도난당한 암호화폐들이 어떻게 북한의 작전 자금에 지원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